이번에 강의할 제31강에서는 중국 고사의 을에 자기 자랑할 때 또는 자신을 내세울 때 쓰고 있는 고사로 모수자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이 모수자천에 의하여 합종이 이루어지고 바로 모수의 그 활약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수자천에 관한 일을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수자천으로서 자기를 그 30명 중에 1명 부족하면 19사람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 부족하면 나를 추천하라 하고 정작 그 회담에 가서는 모수의 뛰어난 그런 활동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수가 자천하고 회담할 때 칼을 어루만지면서 바로 왕의 앞에서 서로의 맹약을 약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은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20명 가운데 1명을 취할 사람, 뽑을 사람이 없자 모수가 스스로 나서는 일을 말하게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평원군이 모수를 의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자 모수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일찍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송곳 끝이 겨우 보일 정도가 아니라 아마 송곳 자루까지 통째로 나왔을 것이라고. 바로 이런 자신과 호기를 말하게 되고, 정작 합종에 가서는 이 모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수가 합종을 정한 공로로 최고의 식객이 된다라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문장이 모수의 자천이 상객, 자신이 가장 식객 가운데에 최고의 대접을 받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신임을 내세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전국시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에서 인물을 평가하고 할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글을 보면 사마 저기 인상여도 그러고 여기에 모수도 전욕기군을 한 것입니다. 바로 전상에서 그 상대 나라의 임금들을 그야말로 모욕을 주고 이런 당당함이 있었고, 바로 이런 당당함이라는 것은 유색에게 그때 당시 얼마나 큰 위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보면 그것은 전국시대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의 상대의 나라의 신하들이 칼을 들이대고 상대방의 제후를 위협한다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개인적으로 인상여나 모수의 그 대담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법이 될 만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족하여서 모수가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을 취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모수가 자천하게 되는 단락인 것입니다. 진이 왕릉으로 공한다나니, 진나라가 왕릉이라는 사람을 장수로 해갖고 조나라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무한군이 말하기를, 한다는 실하니 미희공야오. 한다는, 자, 이 왕릉을 시켜서 이제 조나라를 공격하니까 진나라의 무한군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기에 굴량미가 넉넉하니 쉽게 공격할 수가 없고, 또한 제후의 구헌병들이 날로 이르러 올 것이니 파진군이 필요라 진나라를
군대가 격파당할 것은 반드시 필연의 일이다. 무안군이 벌써 초나라의 입장과 나머지 제후들의 연합 세력이 결성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안군은 사질불행한데 병을 핑계대어 가지고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이 왕흘로 왕릉이연을 왕흘로서 왕릉을 대신했는데 조왕이 사평원군으로 조왕이 평원군으로 하여금 구구어 초하니 초나라에 구헌병을 요청을 했더니 평원군이 자 이제 초나라를 가서 합정책을 해야 되는데 평군이 약기문화식객 문무비원자 문무비구자 20인하야 여지구할세 평원군이 그 문화의 식객으로서 문무를 비구 모두 갖춘 자 20명을 바로 함께 하면서 여지구 그들과 함께 하려고 딱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20명을 가지고 그 외교 사절단으로 초나라 왕을 만나러 간다고. 그런데 덕19인이요 딱 19사람은 채워졌는데 마지막 한 사람 여자 나머지 마지막 한 사람을 무가치자라 가히 취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자 모수가 자천어 평원군이언을 모수가 스스로 평원군에게 청구했다. 이 말은 자천 우리말로 모수자천 나를 데려가라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니까 자 평원군이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평군이 말하기를 부현사지 처세야 이 훌륭한 선비가 세상 처세 이 세상에 처하는 것은 마치 목과 같으냐. 비약 추지 처 낭중하여 비유를 들면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첫자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기마리 이편연을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 그 송곳 끝이 이 곧장 바로 송곳 끝이 나오는 법인데 금 선생은 저성지 문화 3년의 차이로되 오늘날 지금 모수 당신은 평원군 이름 승 나의 문화에 머문 지 요 첫자 나의 문화에 머문 지 이에 3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되었지만 이 3년이란 말이 입자하고 반대예요. 입은 곧장 3년은 오래 능력이 있으면 곧 나타나는 법인데 당신은 나에게 3년이나 있었지만 당신 능력이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승이 미유소문하니 제가 선생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모수에 대해서. 그러니 이것은 선생이 무소유야로다. 소유란 말은 문무를 갖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모수가 뭐라고 하나 신이 내 금일에 저는 지금까지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서 청천왕중은이 당신 주머니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있고자 합니다. 청컨대 당신 주머니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있고자 합니다. 사수로 조득처랑중이면 만약에 내 모수 내가 일찍이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만 있었더라면 이 소리예요. 첫자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내 영탈이 줄이요. 기말 이편하니까 끝말자의 반대로 끝말자의 반대가 뭐예요? 송곳 끝에 반대가 자루영자예요. 몸통이에요. 송곳 끝이 아니라 영탈, 자루 통째로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 비특히 마련이다. 특별히 그 끝만 보이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주머니 속만 들어갔더라면 송곳 통째로 나올 사람이지 나는 지금까지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처랑중이면 일찍이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갔었더라면 영탈이 주리이다. 송곳 자루까지 통째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호기롭게 달라두니까
평화문인데 여지구안이 이에 더불어서 요 모수 그로 더불어서 함께 하니 나머지 19사람이 서로 더불어서 눈으로 눈웃음을 쳤다 이 소리 아니에요. 갈지자 모수에 대해서 눈웃음을 치고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글이 그렇게 돼 있죠. 자, 평화문이 좋아요. 평화문이 초나라에 가서 자 여기에서 자 모수의 영탈이출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모수가 영탈이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 초항으로는 합정지 이할세 초항으로 더불어 합정의 이해를 말할 적에 일출이 연자야. 아니 오전부터 이제 합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일종불견이라는 이 말은 정오가 되도록 합정책에 대한 결단이 나지 않자 모수 왕금 역계 이상하여 모수가 칼을 만지작 하면서 그 계단을 건너 올라가가지고 이 평원군아 평원에게 먼저 말하기를 종지리해는 양은이 결의연을 합정책에 이롭냐 해롭느냐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O냐 X냐 하는 것처럼 가부 두 글자면은 딱 끝날 일을 된다 안 된다 두 마디면 끝나버릴 것을 금의 일출이 연하야 지금 해가 떠서부터 이 합종을 이야기해가지고 일중불결은 이렇게 정오가 되도록 결정을 못한 두 마디면 결정할 것을 정오가 되도록 결정을 못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러자 초항이 앞에 건너편에 있는 초항이 성을 내서 꾸짖기를 호 불하요 어찌 너가 내려가지 않냐고 전상에서 오여 오 내여 이군 언연을 나는 지금 위에 너희 자 너의 군주하고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는 하이자여 너가 어떤 놈인데 여기 오르냐고 지금 너가 올릴 자리라고 올라서 여기서 시부렁대냐 이 소리예요. 너는 하나의 식객으로 따른 놈이지 너가 뭐 임금도 아니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지금 군주의 레벨도 아닌 식객이 와서 뭘 시부렁대냐고 이게. 그러니까 모수가 대입대 칼을 만지작 하면서 앞으로 다가서서 왕지 소위 질수자는 지금 왕께서 나를 꾸짖으신 바는 이 초국지 중의원이와 초나라의 그 많은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나를 뭐라고 하신 것인데 금 10보진에 지금 이 가까운 거리 내에 부득시중량이다. 초나라 수많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협박이에요. 왕지명은 현어수수하니 당신의 지금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칼 앞에. 자, 오군이 제전에 우리 임금님께서 이 앞에 계시는데 질자는 하야오. 아, 우리 임금도 가만히 있는데 왜 객이 뭐라고 하냐고. 내 주인도 조용히 있는데. 그러면 이 초지강으로 딱 여기까지 기선을 제압해 놓고 합종을 이제 설득해 나가죠. 기선 제압을 딱 해놓고 오늘날 초나라의 강성함으로써 천하 불농단이라 천하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가 초나라인데 백기는 소수자이로되 백기는 누구냐면 진나라의 장손 백기는 그 어린애인데 소수자란 말이 어린아이인데 저건 어린아이인데 일거이 그 언영하고 한 번 전투에서 언영 땅을 가져가 버렸고 두 번의 전투에서 이릉 땅을 불태워버렸고 세 번의 전투에서 왕의 선인까지도 욕을 줬다. 그렇다면 자 이것은 뭔 말이냐면 진나라에 의하여 진나라 백기에 의하여 초나라가 세 번 전투에서 세 번 모욕을 당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진나라는 백세지온이요 백세의 온수이고 조나라에서도 저 추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막강한 초나라가 진나라의 백기라고 하는 그 어린애한테 세 번 당한 걸 보면 이거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추접스럽습니다. 그것이 조나라에서도 부끄러워 여긴 것인데
이 왕이 부지런하니 왕께서는 이걸 미워할 줄을 모르니 이 합종이라는 것은 초나라 위한 것이지 비조연이다. 이게 조나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협박과 회유. 그러자 조왕을 유유유라. 그렇다. 성약 선생계언이로다. 참으로 선생님 말과 같다. 금봉 사직 이종하리라. 삼가 사직을 받들어 바로 당신의 말을 따르리라 라고 합종을 결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탈이출이에요. 끝만 보인 게 아니라 자루까지도 다 튀어나와 버렸다고. 모수가 이 초항지자와 모수가 초항의 좌우들에게 말하기를 취 개구맞이 혈 내하라. 저 닭, 개, 마르 피를 취내 가져와라. 맹살라며. 모수봉 동반하고 모수가 구리로 만든 소반을 들고 받들고 이 괴진지 초항을 꿇어앉아서 초항에게 올리면서 말하기를 왕은 당 사별이 종종 왔어서 왕께서는 마땅히 사표하면서 합종을 정하십시오. 차자는 다음으로 사표할 사람은 오군이요 평군이요. 다음으로는 모수입니다. 딱 자기까지를 놓아놓고 수, 정종과 전상하고 모수가 합종을 전상에서 자기가 딱 식객인 주제에 초나라 왕하고 레벨을 같이 해서 사표를 하고 이 소리잖아 이게. 그리고 모수가 거만을 뜨는데 모수가 왼쪽 손으로 소반에 담긴 피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그 글을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쓴 거예요. 오른손으로 19사람 손짓한 거예요. 꼬마들 부르듯이. 지난날에 눈웃음 쳤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애들 취급해갖고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불러가지고 사별을 당하에서 사별하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공등은 녹록하니 너희들 공등은 녹록해서 다 용렬한 사람들이니 녹록이라는 게 남을 따라서 하는 모양이 녹록한 것이고 이게 문열이에요. 그러니 소위 인인성사자여라. 너희들은 혼자서 일을 하지는 못하고 남의 사람 덕에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그 소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이룰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자주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못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한 데에는 앞에의 문장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9사람이 서로 눈웃음을 쳤다. 모수를 보고. 그런데 오늘날 눈웃음을 쳤던 모수가 19사람들을 애기 취급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 이게. 평홍군이 정정이 귀하여 평홍군이 이미 합종을 정해놓고 돌아와서 지어조할 조나라 이르러서 성은 불감부상천하사라. 나 평홍군은 감히 다시는 천하의 선비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모수를 몰라보고 그랬으니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에 마침내 모수로서 상객을 삼았다. 이에 초왕이 춘신군으로 하여금 병사를 거느리고서 조나라를 구제케 하는데 바로 여기에 절대적인 공로자가 누구였느냐. 평홍군도 훌륭하지만 전국시대의 사공자의 하나로 식객 3,000명을 뒀지만 평홍군의 식객인 모수가 절대적 공로로 모수의 세치혀로 바로 초나라 왕을 일거에 단숨에 합종으로 이끌어낸 데에는 모수의 대담성, 바로 그러한 점이 합종책을 이루어내고 조나라를 구제하는 데에 절대적 공로를 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수의 자처는 공연한 공연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한한 실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천함이 당연하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어맹자에서는 예를 갖춰서 군항이 모셔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논어와 맹자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전국의 유세지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지시에는 전국지사들의 그 시대에 맞게 평가하고 만세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맹의 초현법, 어린이를 초빙하는 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탄력적으로 경서를 봐야지 지금 전국시대의 공자맹자의 어린이를 부르는 법을 대비해서 모두와 같은 사람에게 대비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경전과 역사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이 글을 볼 것인가, 이러한 점에 바로 융통성 있게 인물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